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칼럼 14번째 뉴 노멀을 맞을 준비는 됐는가? 광노필 한겨레신문사 콘텐츠 기획팀 선임 기자님, 이분이 이제 미래에 관련된 이슈를 주로 쓰시는데요. 흥미롭고 관심 있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뉴 노멀은 이제 그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표준을 맞이할 준비는 됐는가?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다르겠죠? 지금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전개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분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 쭉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당장 닥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이면서 이거를 좀 알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 글의 목적은 충분하게 달성된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과학기술 문명은 코로나 팬데믹을 인간 세계로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울게요. 동시에 코로나를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도 가르쳐줬다. 문명 있잖아. 발전, 개발하고 이런 것들. 개발하고 뭐 열대우림 이렇게 개발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되면 그 지역만 차단하면 비행기로 왔다 갔다 못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면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져왔다라는 말은 감염시켰지만 더 빠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때문에 또 이제 백신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겨내는 것 같다. 병 주고 약 주고. 지난해 인류는 미지웅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번진 팬데믹 공포로 한 해를 보냈지만, 또한 미지웅류의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더 절감했다. 절실하게 달았다.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비대면 경제의 전면 부상이다. 비대면 경제의 전면 부상이다. 여러분들 지금 화상 수업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뭐 그런 것들, 배달 앱 이런 것들, 온라인 쇼핑, 화상회의 이용자 급증이 급박 증가하는 거, 이를 상징한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폭증하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고용한 인력이 10월달 동안 42만 명이래요. 엄청난 거죠. 이는 미국 역사에서 2차 대전 특수 때나 볼 수 있었던 현상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화상회의 도구인 줌, 우리 줌 알죠? 이 하루 평균 사용자가 발생 전에는 1000만 명인데 발생 후에는 3억 명, 30배. 10배도 아니고 30배 증가했네. 우와. 자, 비대면 경제의 전면화가 중요한 이유는 왜죠? 우리 생활에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다. 선택지. 옵션. 이것도 되겠네? 전에는 생각 못했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라고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린 거라는 거지. 자, 비대면 경제는 생활의 편의성, 편해. 안 가도 되고. 학교 안 가면 좀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래도 좋죠. 학교 가야 되죠. 학원도 와야 되고. 높여졌다. 쇼핑을 위해 일이나 회의를 위해 문화생활을 위해 과거처럼 거리로, 사무실로, 극장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 가족 교류, 개인 시간 확보하는 금융효과도 있다. 집에 있으니까 가족끼리 좀 친해지고 더 불편해진 사람도 있기도 할 것 같고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긍정효과도 있었다. 스마트폰이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는데 수년 많이 걸렸지만 줌은 몇 달 사이에 세계인의 소통 방식을 바꿔버렸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코로나가 변화의 가속기 역할 더 급속화시켰다. 물론 우리는 현장만이 줄 수 있는 오감의 경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어떻게 안 나가고 살아. 하지만 더 편리하게 사는 방법을 깨친 이상 코로나 종식 끝난 이후에도 이전의 방식으로 온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는 이미 우리의 생각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문장 밑줄 그어볼까요? 검사할 거야 이거. 코로나는 이미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서 본 것처럼 비대면 경제, 가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 정리됐죠? 코로나도 그렇지만 모든 위기는 취약점에서 시작된다. 취약점, 가장 약한 구석. 난 여기가 취약점이야, 이렇게.
전염병 연구로 유명한 예일대학 역사학자 프랭크 스노든은 전문가 적어보세요. 전문가. 견해 인용이죠. 근거로 드는 겁니다. 전염병은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밑줄 쫙. 지금 지우는 시간 아끼려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야. 전염병은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전염병을 통해 인간 사회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반영하는 거니까. 밑줄 쫙. 예를 들어 콜레라는 아주 옛날에 발생했던 전염병이죠. 19세기 산업혁명의 취약점을 공략했다. 어떻게? 공장, 농업에서 공장으로 나와. 함께 형성된 인구 밀도시, 도시화. 농촌에서 도시로 가. 그곳에 뭐 화장실도 없고 똥도 막 싸고 막 그랬대요. 비위생적인 시설과 하수, 뭐 상수, 하수 구분 없이 막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전염병을 확산시킨 통로였다. 그래서 나중에 극복했고. 코로나는 20세기 세계화의 취약점을 공략했다. 이 산업혁명의 취약점, 세계의 취약점. 세계화는 지구촌을 일생활권, 단일시장으로 만들었다. 비행기, 고속철도 이런 것들. 아침에 아시아에서 출현한 전염병이 저녁이면 유럽에 나타날 수 있다. 세계화는 또한 자연세계의 질병을 인간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숲속에 이제 여기 한번 가볼까? 오지 탐험 이런 거 막 있으면 알게 모르게 질병을 묻혀올 수 있잖아요. 뛰쳐나오게 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유명한 바이러스 있어요. 되게 엄청 걸리면 빨리 죽어. 엄청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파묘 산업을 위해, 파묘가 야자수로 기름 만드는 거야. 위에 서아프리카 숲을 파괴했어. 거기에 박쥐한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게 옮은 거야. 파괴한 결과다. 그래서 자연 건드리면 안 돼. 자, 그럼 역사적으로 인류는 취약점을 보완하며 위기를 극복해왔다.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지. 어떻게 살긴 살아야죠. 19세기 전염병은 공중보건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 같은 거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막 그랬대요. 그런 도시에 콜레라가 다시 들어선 자리는 없다. 막을 거니까. 코로나가 드러낸 취약점은 뭘까? 코로나는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 성장을 향해 달려가다 맞은 부메랑이다. 이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길은 자연과의 공존 시스템이다.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물질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냅둬도 되는 건데 막 가가지고 캔 거야. 자연 막 파괴한 거야. 그래서 당한 거지. 부메랑이란 말은 그럼 당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고 있는 거 아껴 쓰면서 너무 많이 막 쓰지 말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런 거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과의 공존 시스템 같이 살아야지 구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인류가 설정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와도 붕합 잘 맞는다. 탄소 중립 우리 배웠잖아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이런 것들. 그럼 지구 온난화 막을 수 있고 북극의 구공이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죠. 기후위기 대책이 자연의 연결고리로 전염병 대책과 마주한 셈이다. 기후위기 때문에 자연을 잘 이제 아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염병도 전염병도 이제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 사이에 세계화는 인류 이해관계를 훨씬 더 복잡하게 얽어놨다.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너무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걸 세계화가 좀 적당하게 되게끔 좀 눌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누르기 어렵다. 워낙에 묶어놨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전을 했어. 이걸 좀 이제 좀 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리기가 어려워. 이게 내 뜻 낮추기가 어려워.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아. 어떻게 하면 실마리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글쓴이가 질문했습니다. 답이 나올까요? 미래 세대 입장에서 살펴보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이 세계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답이 보일 수 있다. 지금의 결정이 만드는 세상을 살아갈 주인공 자리에 우리 후손에 서서 판단하는 것이다. 비대면 경제로 코로나 극복의 길을 찾아냈던 과학기술이 든든한 원군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좋은 점. 해결할 수 있다. 몇 해 전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맹세한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기억합시다. 동그라미는 여러분 나이에요. 어리죠. 18세인가? 어린 소녀예요. 그렇지만 뜻은 훌륭하다. 최근 새 옷을 사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더했다. 그는 올해 18살 성인이 됐다. 성장과 성공 추구를 덕목으로 알고 살아온 기성세대, 어른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이다. 21세기 뉴 노멀은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뭔가 변화, 상상력, 그런 남들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해결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이 좀 될 것이다. 미래세대 입장에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얘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코로나 전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발전하고 그렇다고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연과의 공존 시스템을 하고 미래세대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봐라. 그런 게 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정도면 해도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지우고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뉴 노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좀 하자. 코로나19는 인과응보다. 그냥 있는 건, 그냥 생긴 건 아니다. 세계화의 취약점 때문에 생긴 것이고,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 적당히 하자. 해결법을 과학기술을 또, 그래도 또 이제 과학기술 때문인데 의존하고, 자연의 공정 시스템을 만들고, 또 미래 세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해결책을. 그때 툰베리라는 그 사람은 새 옷을 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과 같은 해결책으로 앞으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뭔가 다른, 새롭고 독창적이고, 그렇지만 이런 방향과 맞는 그런 우리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새로운 표준 뉴노멀 시대에 좀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단어 2개 정도 고민해 봅시다. 미중유라는 말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실타래는 실을 묶어놓은 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야. 빼기 어렵잖아. 그런 것처럼 복잡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칼럼 14번째 시간 뉴노멀을 맞을 준비는 됐는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저도 힘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